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처리해드립니다. 국고처의 진행을 맡은 최아영입니다. 새해 첫 거래를 제외하고 코스피는 약세권에서 8거래일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 통화 정책의 변화와 함께 또 끝나지 않는 전쟁 리스크 그리고 각국의 선거 등 시장을 둘러싼 굵직한 이벤트들로 인해서 증시는 상하방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현 시장의 맥을 짚어보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미리 내다보는 송관종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1월도 벌써 2주가 지나가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네, 시장 이야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주목했던 CPI를 확인을 했죠. 헤드와 코어 CPI 모두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기록치를 냈습니다. 하지만 미증시는 큰 타격 없이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연준이 원하는 만큼의 물가는 아직 먼 모습인데 미증시의 좀 이런 흐름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일단 시장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을까요? 네. 일단 국채 금리가 안 튀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크게 요동을 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CPI는 우리 MC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헤드라인이나 코어나 약간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좀 더 전해졌어요. 뭐 노동시장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감소를 했었죠. 그리고 홍해 후티 반군이 또 상선을 공격하고 또 이란이 이제 오만만에서 미 유조선을 납포하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물가 지표는 상당히 예상보다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생각보다 그리고 국제 정세도 안 좋게 돌아가고 자, 이런 상황인데 시장은 왜 이렇게 강하게 조정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건 이제 이미 시장은 예상한 거죠. 이번에 뭐 CPI 안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려진 악재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대화 나눈 게 1월 달에는 금리 동결할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건 기정사실화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3월 달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냐 안 하냐 시장은 이게 문제였지 당장 1월 달에 뭐 금리를 올리냐 마냐 이건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제 3월 달까지 4번의 CPI나 PC 이제 물가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PC는 한 2% 정도에서 잘 마무리가 될 거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이제 기자가 페드의 이제 어떤 비공식 대변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했어요. CPI가 이렇게 나와도 연준은 뭐 금리 정책을 뭐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PC는 우리가 예상을 해보나 2%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러면 연준이 타깃으로 하는 것은 2%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CPI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PC까지 확인하고 가고 또 PC도 그렇게 많이 튀어 올라갈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시장은 이번에 CPI를 자극했던 게 뭐냐 이걸 보면 주로 주거비나 또 렌트비란 말이죠. 그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인데 이제 이것들은 시차를 두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로 적용이 안 되고 시차를 두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3월 달이 되면 좀 하락할 거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안 튀어 올라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국채금리가 안 튀어 올라가는 것은 국채 입찰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를 자극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이제 일단락됐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나오는 지표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 지표가 보면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해서 발표를 한단 말이죠. 월요일 날 이제 휴장을 해요. 요날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도 이제 관건이긴 한데 일단은 오늘 만들어낸 흐름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 이제 하루 이틀은 영향을 주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경제 지표 중요성보다 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이제는 크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럼 이제 실적이 오히려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요. 근데 실적 포문을 딱 열었던 또 시티그룹이 또 별로 안 좋네. 그쵸. 그래서 금융주들 투자 심리는 약간 위축이 되었다. 그렇지만 다른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이제 다른 기업들은 또 조금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는 지금 시장의 추정치는 4분기 때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빠르게 실적이 증가했는데 이게 4분기 때는 탄력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소비로 먹고 사는데 S&P 500 기준으로 보면 거의 소비 관련주들이 4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 서비스업 좋아지는 게 크게 실적이 반영이 안 될 것이다 이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보통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 실적이 안 좋다 이제 이렇게 엄포를 놔요.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렇게 형성되니까 이미 안 좋게 작용을 했으니까 이번 CPI처럼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럼 이제 이걸 담아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보면 네. 어차피 바로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정 전에는 네.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빠지면 빨리 리바운딩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일단 절대적인 가격치가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추가로 했다면 밑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을 여기 빠르게 잡아 올렸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작게 롤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의 짧은 롤링은 괜찮다. 어차피 뭐 경기지표 중요도나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뭐 실적이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겠죠. 그 흐름에 따라서 살랑살랑 움직이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주 정도는 짧은 박스권 등락이 롤링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반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실적 시즌에 대한 또 그런 주시가 더 필요하겠다. 앞으로도 2주 동안의 또 시간을 또 주의를 깊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번 주 역시 뉴스와 이슈에 따른 개별 장세가 빠르게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을 달궜던 배경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서 미증시 짚어본 것처럼 미증시는 CPI 데이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인데 정작 국내 증시는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디커플링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 점검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달러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선을 걱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금리 조기에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확실히 이제 조기 금리를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베팅했던 매물들을 이제 빼냅니다. 그래서 약해졌던 거고 또 환율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꼭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대응하는 기관의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피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만 이제 코스닥이 이제 잘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전지가 쓸데없이 그 주식시장의 생태계로 교란시켰다 네. 이제 저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냥 그 2차 전지 대형주도 두 종목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어제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빠졌죠. 여기에다 이제 미국이 빠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오늘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직은 뭐 21선 살아 있습니다만 약간 당분간은 내려오면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하겠죠. 그러나 올라가면 반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내려왔다가 리바운딩이 나오는 이제 이런 구조로 갈 수 있는데 자, 아까 우리 MC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요즘 뭐 공부에 따로? 공부 대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수가 이렇게 탄력이 없을 때는 그 개별 종목이나 테마 장세가 네. 잘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주들이나 테마주들이 잘 움직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를 보지 말고 테마나 개별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 시장 지수보다는 또 테마와 이슈에 따른 종목들의 또 선별적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본격적으로 국고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시간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주식의 최고점을 내다본다. 손가정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민주식 고충처리반. 오늘 코스피 8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년 8개월 만에 최장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투자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일반 통화료가 부과되는 0266-022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181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요. 손가정 파트너가 맞춤형 투자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가정 파트너가 다음 주 시장 압도할 핵심 주도주를 주제로 온라인 무료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한국경제TV로 입장하셔서 투자에 유익한 정보들 가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가정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쳐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증시 이슈와 함께 대응 전략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 송견지명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송관종입니다. 최근에 새해 장을 열어졌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났어요. 다들 뭐 올해는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아니면 올해 주식시장으로 해서 큰 수익을 좀 창출해 보겠다 여러 가지 이제 포부를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드라마틱한 장세가 열린다고 하니 그랬는데 연초가 되니까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했던 이런 흐름이 약간은 좀 퇴색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시장에 힘을 내서 다시 올라갈 테니까 이때 이제 이럴 때 국고철을 잘 들어서 좋은 전략을 짜신다면 다음 주에도 멋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지수가 탄력이 둔화됐어요. 그런데 지수가 탄력이 둔화되면 초기에는 개별 종목들이나 모든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차를 두고 일단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시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럼 최근에 지수 탄력이 둔화됐어요.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테마 장세가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작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선취매를 통해서 급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이런 전략이 아주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시장을 먼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항상 투트랙으로 가는 게 좋아요. 과연 주도주가 뭔가 시장에 이걸 잘 파악을 하시고 주도주를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테마를 공략하는 게 좋은데 자 주도주는 뭐예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간 두들기만 했죠. 삼성전자가 잘 올라가다가 21선까지 미끄러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 이재용 사법 리스크가 대두가 되고 또 실적을 이제 막상 투자자를 위해서 공개를 했는데 좋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미끄러졌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빠지는 건 아니고 사법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 이제 조만간 이제 판결이 나오겠죠. 어차피 안 좋은 거 아니까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어떤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다만 반도체 계절은 약간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틈바구니를 2차 전지가 끌어올렸죠. 자, 어제 생태계로 교란시키는 2차 전지의 랠리가 나왔습니다. 한 5% 올라갔어요. 꼴랑 5% 올라가서 시장 교란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희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시속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뭐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나머지 섹터는 조정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과연 2차 전지가 좋을까요? 재료는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미 최대 렌트카 업체 허츠가 전기차 2만 대를 처분한다. 아이고 관리하려고 하니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내연기관차를 사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죠. 여기에다 캘리포니아 공장 직원 임금 인상이 좋아져. 그러면 판관비가 늘어나겠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은 저하할 것이고 그리고 베를린 공장은 또 홍해 사태로 인해서 중국에서 오는 이 자재들이 또 부품들이 오기가 어려워서 2주 동안 가동을 중단한다. 자, 이런 악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이제는 예전에는 에코프로가 지수를 핸들링했다면 지금은 에코프로 BM이 핸들링을 한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에는 계속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2차 전지의 계절도 아직은 늦춰지고 있다. 그렇다면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아직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데 바이오주들은 일단 뭐 셀트리온은 합병 이슈가 이제 진행이 됐었고 막상 합병 시기가 되니까 조정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도 약간 탄력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왔죠. 뉴스에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가까워지고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 퇴색이 된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기술 수출이나 글로벌 빅파마와 뭔가 협업 관계를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강세를 보이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미 임상 종용학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바이오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된다.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번에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좋다고 해서 중간에 따라갔죠.
모조리 물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그 전문가 집단이 뭐 저희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뭐 펀드 매니저나 누구나 경제 전문가나 이제는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미 바이오 계제로 왔고 남들이 다 바이오 할 때 또 모조리 물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것을 반복하지 말고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이오는 여전히 옥석 가르기가 진행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비 온데 축구를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비 온데 가서 축구하면 옷 젖고 괜히 감기 걸립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냥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게 좋겠죠. 자, 그렇듯이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지수 관련주의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싸졌다고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동치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슈와 재료를 머금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 그것도 상승 초기에 공략해서 남들이 열광하고 와 나도 샀고 이랬을 때 내어지는 전략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국제 정세상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 또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 항모 전단을 끼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빼기도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통제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게릴라 전술을 한다. 그게 뭐냐? 홍해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략했죠. 근데 몇 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했었고 첫 번째로 다국적 기업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홍해 리스크가 가중된 데다 이란이 또 한 번 여기 오만만에서 미 유조선을 이제 납포를 했었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미국도 보복 조치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거 좁잖아요. 여기서 길 막고 있으면 유조선들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유조선들은 대부분 이 걸프만을 통해서 뭐 인도양을 통해서 이 좁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남중국해를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그리고 우리도 뭐 이런 경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운 물류주들이 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여기 보면 대만이 있죠, 중국. 자, 이번에 대만 총통 선거가 된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대만 총통 선거가 저게 되면 이때 저는 뭐 친중적인 인물이든 아니면 친미적인 인물이든 누가 되든지 앞으로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노릴 수밖에 없다. 왜? 일맥상통인데요. 요즘에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국제 정세해서 해운 물류주 또는 유가 관련주 또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이나 AI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단 말이에요. 중국은 과거에 14, 16 이런 성장률을 기록했다가 코로나 전에 뭐 4%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더 아래로 떨어졌다 반등이 나왔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성장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기업이 중국에서 그 GDP 성장률을 파악을 할 때 보면 전애들은 인공위성에서 빛이 얼마나 발사됐냐 요걸 가지고 GDP 성장률을 할 정도로 주목국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중국이 이야기하는 성장률을 믿을 수 없고 성장률이 많이 곤두박질 쳐 있다고 미국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세계 각국이 이 곤두박질 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성장률 이꼬르 노동력이죠. 그래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근데 노동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많이 부족하겠죠. 그럼 노동력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크레인 한 방으로 떠야지 삽질을 100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로봇, AI, 5G, 머신러닝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중국은 지금 덩치는 많이 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지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규모나 또는 국방이나 여러 면에서 미국을 앞지른 쪽이 많다고. 국방 면에서도 해운 쪽은 미국을 앞지른다고요. 근데 이제 기술 쪽에서는 미국을 앞지르지 못해요. 근데 이제는 기술 쪽에서도 미국을 앞지른다 이런 평가가 거의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죠. 뭐냐면
해군력을 가장 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항공모함인데, 항공모함에서 이 전투기들이 이제 날아갈 때 보면 이 선미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예전에는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이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갔다요. 배가 많이 망가지다 보니 이제는 여기 전투기가 쌩쌩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증기의 힘으로, 전자기 힘으로. 이걸 전자기식 캐터펄트라고 하는데 미국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푸제나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에서 이걸 장착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 규모면에서는 해군력에서 미국이 앞지르는데, 중국이 앞지르는데 기술면도 따라왔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을 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중국이 어떤 첨단 산업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두 임금은 없다, 두 왕은 없다. 그래서 중국은 일단 미국이 대중국 압박 전략이 왜 시작이 됐냐? 내가 미국이 이겨보려면 역시나 첨단 산업에서 자급자족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첨단 산업에서 2027년까지 자급자족을 70%를 가져가 보겠다. 요게 중국 제조 2025란 말이에요. 2025년까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빡치고 미국인들이 빡쳐서 저 가만 놔두면 우리를 잡아먹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중국이 앞서 나가는 5G를 죽여놨고, 그다음 AI, 로봇 이런 것들을 죽여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떨어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로봇이나 AI나 이런 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중국은 미국을 잡기 위해서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반대로 미국은 여기를 못하게 저지를 해야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일어나게 되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동의 평화의 범으로 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중동 지역에 있는 하마스, IS,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방공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거예요? 용병들은 돈만 주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의 여기 신장 위구르, 여기는 원래 청나라 때까지는 청나라 때 이제 중국이 시루지비에서 이쪽이 됐는데, 원래는 이쪽에 이 중동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만약에 대만을 먹고 이 태평양 앞바다가 뚫리게 되면 미 서부 본토가 바로 때려지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만을 사수해야 되고, 남중국해를 사수해야 됩니다. 남중국해는 천연 강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사시 대만을 때리게 되면 원유 수송로가 이렇게 오는데,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남중국해, 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본과 어떤 훈련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요점은 중국이 지금 해군력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은 왜냐하면 대만을 먹고 앞바다가 뚫리면 미 서부 본토를 때리니까, 요즘에 뭐 중국의 항공모함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안 되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미국을 괴롭히는 그런 흐름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해군력을 강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미국은 육군력을 강화시키게 만든다. 한나라 국방비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군력이 못 쓰게 육군력을 강화시키게 하려면 국지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신장 위구르 지역,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과 또 중국이 접경하는 또 카슈미르 지역,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북한을 통한 동북 삼성 지역, 그리고 몽골을 통한 압박, 이렇게 하면 이제 중국은 괴롭죠. 그래서 육군력을 강화하게 되고, 그럼 해군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보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중동의 평화보험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중동에서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친하게 지내면 뭐 스텔스 전투기 팔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서로 가까워지고 스텔스 전투기도 팔았고, 사우디도 친하게 지내, 그러면 우리 도와줄구만 해서 사우디도 이스라엘로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이걸 중국은 아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럼 이제 중국은 이란하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이 예전에 이제 솔레이마니가 자기들이 이제 많이 그 어떤 미국의 어떤 경제제재 때문에 어려웠을 때 중국을 통해서 거래를 했었던 게 결국 나왔었죠. 그래서
중국과 이란은 가까운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분쟁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게 되면 또 여기에 있는 어떤 용병들이 이쪽으로 건너오기가 어렵고 미국의 큰 그림은 그려지기가 어렵겠죠. 예전에 미국이 이 걸프만에 뭐 7함대가 있다가 이쪽으로 다 남중국해 이쪽으로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테마가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게 움직이나? 해운 물류 관련주들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움직였다가 이제 하루 이틀 또 숨고르기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밀어붙이겠죠. 그래서 뭐 그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가 관련주들은 유가가 올라가도 $80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은 일정 부분 상승하면 상승이 제한된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은 전략 비축기를 방출하거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래서 국제유가를 떨어뜨리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봐야 80불이고 당장 올라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미 그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게 올라갈까요? 당장 이제 15일 날 선거가 마무리가 되면 친중적인 인물이 됐든 친미적인 인물이 됐든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긴장감은 고조가 된다. 친중적인 인물이 되면 괴로울 일이고 그래서 대만의 홍콩처럼 결국에는 먹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이고, 친미적인 인사가 되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그 사이렌 한번 울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대피도 하고 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가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그렇다면 히토류는 이제 그동안 많이 해먹는 그런 재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문제가 있다면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히토류 관련 기업을 통폐합을 하고 이걸 팔지 않겠다. 이런 이제 전략 자원의 무기화 여기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히토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저도 그래서 리포팅을 지금 최근에 이제 해드리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로봇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방편이기도 하고, 이 AI나 로봇은 중국이 상당히 앞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을 교두보로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움직인다. 그럼 이제 각 기업들도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스마트폰 팔아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여러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게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이런 건데, 자율주행은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로봇은 지금 뭐 애완견을 산책을 시키고 또 이족 보행을 하고 또 공장에서 협동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판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대기업들도 이쪽에 어떤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해서 실외에서도 로봇이 다닐 수 있게 해줬죠. 그러면서 로봇주들이 움직인다. 그럼 이제 내년에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겠냐? 그래서 증권사들이 결국 찝었던 게 로봇, AI 관련주죠. 작년에도 보면 연말 연초에 로봇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AI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 AI 관련주 중에서 이게 좋다.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 LG에서 투자를 하고 삼성도 이쪽 그 협동 로봇이나 산업 로봇, 헬스케어 로봇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고, 그런 상용 로봇에 대한 본격화 요게 진행이 되면서 로봇 AI 관련주들이 또 움직인다. 예전에는 뭐 챗 GPT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로봇 AI 같이 움직이는 이런 협동 로봇이나 뭐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테마가 없을 때는 그때는 새내기주들이 잘 움직여요. 그래서 새내기주들이 이제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안 올라가고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 있어요. 한 두세 종목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을 잘 공략한다면 다음 주에 또 수익률이 또 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지난번에 이제 6G 관련주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도 강하게 튀어 올라가고,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여기 새내기주들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은 주로 이제 금요일 날은 밤 9시 10분 국고처가 끝나고 이제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오전 11시부터 한 예전에 뭐 서너 시간 했는데 요즘에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목을 압축해 드려요. 좋은 종목을.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종목 받아서 수익을 좀 창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 돈을 많이 불려지기 때문에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일주일간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일주일 체험권을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무료 체험권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번 주에 이제 MBT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발굴을 해드리고 요 꼭지에서 팔아드렸죠. MBT가 VI가 발동이 됐으니 팔아드렸고, 이월드도 최근에 2번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이월드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문자를 또 보내드렸고, 요 꼭지에서. 그다음 이제 흥하이온도 지금 3번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오늘 상한가를 가서 밀어붙이고 있고, 그다음 신성델타 초전도체 관련주 여기서 이제 제시해드렸는데 4만 원대 초반에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올라갔죠. YIK도 한 70% 가까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여기 보면 주 초에는 수익률이 좋은데 주 후반에는 조금 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죠. 이게 이번 주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강한 퍼포먼스가 나와서 2월도 55%, 이때는 별로 안 올라갔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데 보면 뭐 MBT나 고바이오랩 이런 종목들이 나왔고, 이번 주 장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I가 많이 걸리고 정말 어려운 장에 9%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이번 주에도 9%, 10%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 리포트 매매를 통해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리포트 종목을 통해서 하는데, 시장이 일반적일 때는 뭐 10%는 기본이고 한 20, 30% 나오면 조금 나왔네, 한 적어도 좀 많이 나왔다 하면 60% 이상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70% 흥하이온, LS 머티리얼, 그다음 이월드, 뭐 우리바이오, 뭐 신성델타 이런 것들이 7, 80%씩 종목도 많이 나오고, 그 전에 지난번에 그 11월 달에는 무려 100% 이상 종목이 7종목 이상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50%, 60%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4, 5, 6, 심지어는 250%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런 효과가 발생하느냐? 상승 초기 종목을 제시해드리니까 그렇다. 이번 주에 이제 저한테 그 고객들 분들께서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주신 분들 보면 1월 12일 오늘 보내주셨죠. 그래서 에코프로머티 65% 올라가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65%. 그리고 또 뭐 다른 종목은 뭐 500만 원 벌었네. 이제 이런 한 종목으로 이런 거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이제 12일 날 보면 하루에 뭐 300만 원 본 분도 계시고, 한 3일 만에 300을 보신 분도 계시고, 하루 만에 320을 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이번 주에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시장이 어렵지만. 그리고 하루에 뭐 150, 한 종목에 130 버는 건 이런 건 일도 아니고, 또 이분은 하루에 또 뭐 900만 원도 보시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2열도 가지고 뭐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뭐 하루에 한 200만 원도 버시는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이제 세게 올라가면 베팅을 해서 뭐 한 종목으로 돈 1,000만 원 이렇게 버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한 10% 이상은 기본적으로 잘 발굴이 되더라.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하면 금요일 날 흥하이온 상한가, 목요일 날 또 수요일 날 이월드 상한가, 그래서 380, 780, 449, 또 1월 9일 날 화요일 날은 300, 또 1월 8일은 또 MBT로 130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몇백씩은 기본으로 잘 불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1일까지 4,500을 챙기신 분도 계시고, 또 6,100,
이렇게 큰 수익이 창출이 되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좀 최근에 이제 저희 고객이 되신 분인데 제가 딱 3분만 더 진행을 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 1월 6일 날 이제 보내주셨는데 11월 20일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5,500을 벌었다. 5,500. 그리고 또 이번 주에 800 벌었다 해가지고 6,400인가를 벌었다는 분도 계시고 이제 수요일 날 보내주셨어요. 그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왜 그러나 했더니 보면 한 달 만에 3,800 이렇게 차익 실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분은 좀 재밌는 여성분인데 유쾌해요. 저희 이제 시장이 안 좋아도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노래를 이제 자기가 이제 노래를 이제 부르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께 저 힘내라고 이제 노래를 불려드리겠다. 근데 며칠 만에도 한 1,500. 그래서 손이 다쳤대요. 그래서 지루할 뻔한 시간을 이렇게 수익으로 또 점철하니까 좋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보내주시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다 새로운 것들인데 요 보면 다 1월 10일 요렇잖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초보분들도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그래서 한 돈 1,000만 원을 버시기도 하고 이렇게 또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1,000만 원 그래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1,0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버시는 분들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심지어는 알테오젠 이런 거 115%씩 먹고 한미 뭐 바이오주들 또 60% 이런 것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스윙으로 베팅해서 가고 리포트 매매를 통해서 한두 달 만에 1,400도 보시고 이런 분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며칠 만에 400만 원 또는 뭐 이런 1,600만 원 이런 것들이 우습게 잘 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 뭐 10%는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10%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가 5,500만 원이 있던 분이 한 두 달 만에 6,400을 벌어요. 근데 이제 6,400도 보면 원래는 그 마이너스 된 종목을 이분이 좋은 방법인데 수익을 내서 수익 난 만큼 마이너스 종목을 매도한단 말이죠. 마이너스 종목을 매도하라면 잘 매도를 못해요. 근데 수익 난 종목을 가지고 매도를 하니까 실제로는 6,400이지만 수익금은 마이너스 난 종목까지 교체 매매한 것까지 하면 8,900을 벌었다. 근데 이게 한 두 달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좀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마이너스 2,400을 가지고 일단 뭐 한 10% 먹기로 하면서 세게 올라가는 종목은 700%도 올라오고 하니까 이런 매매를 하고 주는 수익은 돈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 이분이 또 어느 날에는 2,200을 벌지만 이제 스노볼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2,200이지만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급등을 해서 한 달에 12월 달에 한 20일 만에 7,000만 원도 버시고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트랙으로 가자. 스윙으로 베팅을 해서 알테오젠처럼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은 뭐 100%, 200%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로 크게 먹고 그러다 보면 크게 먹다 보면 이제 그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1,300%, 2,00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 올해 드라마틱한 장세가 열려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10억을 보신 분도 계시고 2억 5천을 투자해서 10억을 보신 분도 계시고 또는 2억 5천을 투자해가지고 50억을 보는 분도 계신다. 그러니까 수익 종목을 이렇게 크게 먹고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리포트 종목 가지고 요즘같이 어려운 장에 매매를 해서 한다면 뭐 2,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것도 우습게 벌리는 그런 장이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이런 상승 초기 종목도 드리고 또 일주일 체험권도 많은 분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송견지명 대표님의 강의 함께 하셨는데요.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송가종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말끔하게 해소해줄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 통화료가 부과되는 026676-022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181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요. 송가종 파트너가 명쾌한 투자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송가종 파트너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 시장 압도할 핵심 주도주를 주제로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한국경제TV로 입장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유익한 전략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송가종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초에서는요.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함께 모색해드리고 있죠. 현재 많은 분들이 이 문자 상담을 신청하고 계시네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처음으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고요. 매수가 19,204원에 보유 비중 21%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매수가 28,646원에 보유 비중 19%입니다. 세 번째로 LG에너지솔루션 보내주셨고요. 428,250원에 51% 보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유업이고요. 64만 5천 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네, 오늘 문자 상담 종목은 이렇게 4개의 종목이 선정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송가종 파트너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섹터에 대한 또 리뷰와 함께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이슈 짚어주시면서 관련주 짚어주셨는데 네. 또 이번에 CES 핵심 주제가 AI였던 만큼 이 모멘텀으로 관련주가 뜨겁게 올랐습니다. 이 CES가 진행이 되면서 이 세론에 대한 우려도 있었거든요. 앞으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그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차익실현을 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로봇 관련주나 또는 이제 AI 관련주 중에서 로봇과 연계가 깊은 그런 AI 관련주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로 이제 교체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로봇과 AI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또 주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테마에 좀 주시를 해보면 좋을까요? 다음 주에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 온 디바이스 관련주나 아니면 갤럭시 부품주들 이런 게 갤럭시 언팩 행사 때문에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드래곤플라이가 소의 여신을 출시하기 때문에 그 게임주들도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종목이 세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또 국제 정세화가 맞물려서 그 해운 물류주들의 추가 상승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또 무료 특강 통해서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투자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원포인트 레슨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이제 복습이 중요해요. 복습 중요하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은 가장 뭘까요? 잊지 말자. 625. 그렇죠. 이렇게 척 나와야죠. 이제 돈을 잘 벌 수가 있어요, 아영 씨가.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이렇게 해드렸던 그 리포팅 해드렸던 종목들 여기 보면 결국에는 수급선이 60선이고 이제 20선을 다르게 표현한 분도 계시지만 생명선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리고 5일선은 심리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60선 위에서 20선 위에서 5일선 위에서 이평선이 수렴되는 지점에서는 무조건 성공한다. 그래서 잊지 말자 625 이평 수렴. 그럼 잊지 말자 60선, 20선, 5선 위에서 이평선 수렴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월드가 강하게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 60선, 녹색선, 파랑울군선 20선, 그 다음에 5선 여기서 단기 이평선도 수렴됐죠. 네. 보이죠? 주의 깊게 살펴보시네요 보니까. 그럼요. 관심이 잊지 많구나. 말자 625. 네. 그러니까 잊지 말자 625 단기 이평선 수렴. 그럼 여기서 거짓말처럼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흥하해온을 2번, 3번 해드렸던 거고, 자 여기도 보면 신성델타가 60선 아래에서는 크게 힘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녹색선 60선 위에서 탄력을 받죠. 그래서 잊지 말자 625 이평선 수렴. 근데 마지막 매수 날은 몸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줄여야죠. 이제 하산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지금 시장 빠르게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이니만큼 이 기법을 오히려 이용해서 또 좋은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하셔서 급등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매수가 19,204원에 보유 비중 21% 들고 계신데요. 드론과 자율주행 핵심 부품으로 두각이 됐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8%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17,540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4D 이미징 센서 때문에 네. 그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인데 시장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눌러줬는데 다음 주에 양봉을 만들고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홀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인데요. 매수가 28,646원에 보유 비중 19% 들고 계십니다. 이 반도체 장비 업체죠. 주가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탄력 기대해봐도 좋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은 좋은데 우리가 잊지 말자 625잖아요. 근데 네. 여기 60선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120선에서 지지는 된단 말이에요. 네.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반등에 좀 비중을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60선 반등하고 20선에 안착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매수가 42만 8,250원에 보유 비중 15%, 51% 들고 계십니다. 최근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대한 영향으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반등이 나오면 이 121선 있죠. 이 가격대가 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비중 조절해야 되겠죠. 네. 근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 61선과 21선 사이에 이격이 보면 이렇게 넓어졌다가 좁아지죠. 이건 관리를 조금씩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간 조정 마무리돼서 올라가면 이 120선 돌파되면 이때는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기간 조정을 또 후에 또 비중 조절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까지 또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자, 고객 만족도 1위 대표님의 또 1시간 너무 짧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또 못다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9시 10분부터 진행을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11시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초보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거짓말처럼 드라마틱하게 계좌를 우상향으로 마이너스 계좌를 뭐 몇천만 원씩 심지어는 몇 억씩 한 달에 불리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뭐냐면 안 좋은 종목을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거 그리고 가볍게 주는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으로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이것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좋은 종목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주일 체험권을 많은 분에게 해드릴 테니까 어려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시장 조정으로 꼭 오셔가지고 일주일 체험금도 얻어가시고 좋은 종목도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대표님의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난 이후 9시 10분 또 주말 동안에도 무료 특강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고차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